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9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시장은 뭐가 됐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뭐 미국 선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은 미국 대비해서 더 강한 모습, 뭐 살다 보면 이제 이런 날도 있긴 있어야죠. 미국 지수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좀 강한, 항상 테마에서 꼴등주, 언제까지 꼴등이냐, 대장주 조금 밀어내고 그런 자리 차지하는 모습도 좀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이제 2400도 한 달 만에 좀 터치를 하고 이런 모습. 물론 이제 여기 장기평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돌파를 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RSI도 좀 과매수 구간에 이제 슬슬 진입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수 견인해주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해가지고 양매수,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좀 이런 6만원 라운드 피겨에다가 저항을 계속 만들더니 이제 제 매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파도 좀 나오고 장기평도 좀 결국 한 3번 정도 트라이 하더니 넘어가주는 모습, 양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것뿐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도 그래도 여기가 막 이제 무너진다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그래도 이제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 부분을 좀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결국 지수에 대해서는 완벽한 예측보다는 최소한 지금 이런 거시 흐름, 거시 경제랑 지금 시황, 전 세계적인 시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이게 좀 위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은 좀 지수에 대해서 막 리스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안 좋게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둔 방향이랑 같으면은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항상 언제까지 주식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오를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보면은 꺾여 있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비중 조절이랑 이래저래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지금 흐름까지는 꽤 괜찮습니다. 플러스 일단 환율이 엄청 좋아요. 1383원이라는 환율을, 사실 1300 후반대 환율을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는 않거든요. 맞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환율이 워낙 안 좋았죠. 정확히 말하면 달러가 너무 강세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완전 파탄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환율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미국 강달러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잡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좀 환율이 괜찮은 흐름이지 않나. 자, 그래도 결국 지금 지수가 좋은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갖다 뒤에 한국 경제 겨울이 온다, 수출 엔진 꺼졌는데 내수도 비상등,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요게 이제 기대감, 지금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 검토 중, 중국도 경제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질려가지고 이제 좀 탈출하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야, 이거 다 나가면 안 되는데 좀 요거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 라는 액션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오늘 이런 뉴스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 좀 폐지하지 않을까? 지금 얘네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좀 움직임,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보복 수비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 검토 중이다. 대신에 좀 느리게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래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야 다음 주부터 그냥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시키고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어쩔 수 없지, 그냥 막 돌려,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 뭐 이제 7일 제한이었던 거를 뭐 5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뭐 정책이라는 게 결국 가봐야 알긴 하는데 완벽하게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뭐 한 내년 말 이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중국에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한다거나 뭐 그 조율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오늘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보복 소비, 진에어 뭐 TA 항공 이런 항공 쪽이랑 여행,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부각됐던 게 화장품 쪽이죠. 청담글로벌, 뭐 아모레 퍼시픽, 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이 오늘 좀 한 막 10%씩 땡겨 올렸던 이유가 중국에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는 점진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게 이제 당일 저 코로나 관련주들, 아니 보복 소비 관련주한테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올라오면은 그거는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위안화가 강세면은 조금 끌고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뭐 본격 금리 인상 시동에 대해서 인플레 억제 위해서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일단 연준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할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해요. 그리고서 걔네가 이제 기축통화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달러 말 그대로 야 우리 금리 올려도 경제는 버틴다. 우리나라 경제는 나머지 국가 경제는 사실 알 바 아니고. 왜? 결국에 세계적으로 지금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플러스 경제가 좀 받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뭐 인플레 억제 위해서 좀 더 올려야 된다. 세계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 금리도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연말에서 4.5%, 4.75% 채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12월 달 금리 인상이 있고, 자이언트 스텝 밟은 연준, 파월 속도 조절, 단호한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좀 높아질 수도 있다. 금리 좀 인플레 잡히는 거 보면서긴 한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도 대출에 대해서 이자 갚아야 되고, 그러면은 투자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게 얽히고 설켜서 내년쯤에 좀 연말이든 내년 초든, 특히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여기서 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가다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은 아마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좀 붙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 인상 플러스 경제 침체에 대한 그 공포. 이제 기업들 정말 막 얼어붙는다. 뭐 매출이 안 나온다. 뭐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실제로 구조조정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이 다음에 지수 끌어올리면은 그런 내용들을 핑계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해가긴 쉽지 않은 거고, 경제 침체가 어디까지 부각이 되냐의 차이긴 한데, 그래도 수면 위로 올라오긴 하겠죠. 내년까지 해서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도 한은도 미국 올리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좀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좀 집 살 때 영끌 하신 분들은 조금 지금 괴로운 상황이지 않나. 특히 대출 한 몇억 단위 받으셨던 분들은 월 이자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 경제 침체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좀 조심조심 눈치 보면서 살필 거 살피고, 물론 그러면은 또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들 이제 겁나서 막 주식 안 한다고 주가가 막 그만큼 내려가겠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가로. 그러면은 핵심은 결국 주가가 그만큼 싸진다는 또 메리트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에 대해서 조금 현금 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두시면은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11월 10일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중간선거, 뭐 중간선거 빠르면은 뭐 내일 아니면은 뭐 한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목금 해서 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중간선거, 그 다음에 이제 CPI, 그 다음에 12월 13일 또 11월 CPI,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번 연도에 좀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 마무리를 지을 구간이 이제 FOMC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금리 인상은 그 뒤에 추가적인 그 연준의 정책 방향성,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이고, 이제 미국 9일, 운명의 날이다. 바이든은 이제 민주주의 지켜달라. 근데 이건 뭐 사실 민주주의랑은 좀 상관없죠. 그냥 정치적 이념 다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14일에서 15일 뭔가 좀 큰 선언할 거다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선언할 수 있는 게 좀 대선 출마밖에 없지 않나. 근데 트럼프도 나이 많더라고요. 트럼프 관련주는 그 이전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선거 결과 뭐 내일 오전이면 뭐 윤곽이 나온다 하긴 하는데 내일 가봐야 돼요. 그래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 민주가 이기냐 공화가 이기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좀 있지 않나. 지금 코인 시장은 뭐 뒤죽박죽이던데요. 코인을 보니까 뭐 최대 거래소 거기서 뭐 비트코인 보유량이 없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화 측에서 이기면은 오늘 주식시장에서 인바이오젠이랑 비덴트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었죠. 비덴트랑 인바이오젠 얘가 상한가하고, 그다음에 비덴트랑 엮인 거 뭐야, 그 빗썸이 아닌데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뭐 있기는 한데 버킷 스튜디오.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아마 공화당이 이기면은 뭐 코인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자, 그래서 어디가 이길진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민주 쪽이 이기면은 낙태법, 마리아나 합법화, 플러스 뭐 신재생 에너지에 좀 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공화 측이 이기면은 일단은 뭐 트럼프 관련주도 트럼프 관련주인데 그것보다는 일단 좀 휴전 이런 압박이 더 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민주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이제 좀 하지 말자, 아니면 좀 적당히 하자, 지원 그만두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 그게 민주든 공화든 자국 우선주의, 우리나라 자원 써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내용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원이 미국이랑 서방국가 측에서 지원이 좀 끊기거나 조금 줄어들고 하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에 압박을 했었고, 그래서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2024년 대선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핵실험 포함해서 뭐 도발이 나오는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액 주주, 뭐 추가 지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21선 주변에서 결국 대의로 갔다가 그 주주 안건, 뭐 부결,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소액 주주 지분 추가로 갖다 확보했다,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는 뉴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계속 좀 추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YTN 지분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 한 10일에서 11일, 요번 주 이제 한 목금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YTN도 스멀스멀 요런 6,500원 톡톡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번 쏴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 민영화 관련 주가 있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 오늘 또 장 전에 부각이 됐었죠. 한 8시쯤에 뉴스가 있었는데 NFC 단말기 있는 곳부터 좀 시범 서비스, 애플페이 30일 시범 서비스 돌입할 예정이다. 애플과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가 전 가맹점 도입에 앞서서 일부 지점에서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키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단독 뉴스긴 한데 점점 좀 뉴스들이 디테일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페이가 조만간 출시를 할 가능성이 좀 진짜 오긴 오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내 런칭에 대해서도 현대카드 약관, 이게 이제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애플페이 런칭에 대해서 이게 찌라신가 진짠가 싶었는데 현대카드 약관에 일단 유출된 약관에 11월 30일 국내 런칭, 그 11월 30일부터 시행,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뒤부터 지금 이런 뉴스들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같은 경우 오늘 또 반짝했었는데 한국정보통신이랑 이루온 이렇게 2개 정도 종목 중심으로 갔다가 나머지 애들 이슈 엮어주는지, 이루온 같은 경우는 또 3,000원 라운드 피겨 중심으로 좀 버텨주기도 했고, 그래서 애플페이가 뭐 30일이기 때문에 요번 달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한 2주, 3주 그 정도 남았고, 그 사이에 애플페이에 대해서 뉴스를 뭔가 좀, 특히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애플페이 출시 전에 뭔가 광고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애플페이 시행, 요것보다는 애플페이 뭐 이제 국내 도입한다, 요런 좀 대대적인 광고가 한번 툭 하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측 뭐 ETF나 뭐 이런 신경영 비전 좀 뭐 나오고 하면 인수합병 같은 거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로봇주들이 그냥 설렁설렁해요. 지금 시장이 좋고 하니까 뉴스 하나에 얘네들이 분명히 좀 부각 잘 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우린 PTS도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스펙 시리즈들도 눈치를 보는 좀 모습이죠. 차트를 움직임을 봤을 때 밀렸지만 요 부근에서 야, 우리 좀 인수합병 뉴스 좀 뭐라도 갖다 붙여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트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삼성 측에서 인수합병부터 해가지고 경영 비전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이쪽 섹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저는 요거를 매매일지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은 호흡을 좀 길게 볼 것 같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G20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동원령, 종료, 후퇴, 종전, 휴전,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종전이나 휴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종전, 휴전이 회담 없이 그냥 갑자기 종전, 휴전이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건 회담. 특히 이제 회담에 대해서 G20에서 뭔가 좀 판이 만들어지는지, G20에서 판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강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치고받고도 하고 있는데, 일단 푸틴이 G20 참여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다. 그리고 안 가더라도 러시아 측에서 이제 고위급 참여시킬 거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일단 인리에서도 서방 반대에도 푸틴 초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서방 대화에 나서라, 미국이 결정권 갖고 있다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얘네는 이제 그냥 이제 당사자이지만 그래도 결국 본질은 이제 서방 국가 미국 이쪽이 이제 협상을 나서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G20에 푸틴 참석하면 나는 불참할 거야 라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한테 평화협상 열어놓도록 권고, 푸틴과 협상 배제하지 말아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말이 설득이지 압박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쟁 좀 그만해라, 뭐 땅 뺏겼다가 이제 되찾고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자, 그래서 과연 좀 평화협상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매월 2조 원 금융지원을 추진, 플러스 이제 1년 25조,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중에 좀 제안하겠다 약속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그 뒤에 이야기이긴 한데,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는 내용이긴 하죠. 금액 자체가 뭐 계속 뭐 독일에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 뭐 한 700조짜리다 뭐 재건은 금액은 클 수밖에 없어요. 추산되는 거는 워낙 초토화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계속 좀 추산이 크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부터 해가지고 좀 지원 이야기들이 계속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악재성 뉴스가 살짝 있었던 게, 인리 측에서 러시아 푸틴이랑 대화했는데 푸틴 좀 참석 안 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G20 회의에 러시아 참여하면 우크라이나도 참여해야 된다. 즉 자리를 어떻게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나. 물론 이게 자기들이 뭐 참여하면 참여해야 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 앉혀놓고 뭘 하겠다 이 느낌은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푸틴이랑 대화할 생각 없다, 요거를 좀 뚜렷하게 어필은 하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공개적으로는 푸틴이랑은 뭐 참여를 하더라도 따로 아직 뭐 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15일, 16일 G20 회의, 요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요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악관 G20 회의에 러시아 참여, 우크라이나도 참여,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이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SY, 요거는 이제 모듈 관련주다 설명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데모,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갖다 신고가 데모가 일단 좀 대장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또 시간에서도 현대해버다임이랑 데모, 현대해버다임도 자리는 여기거든요. 얘가 지금 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좀 허우적거리고는 있는데, 이런 앞 구간에 2,000억 막 터지던
그런 자리를 좀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혹시 대장을 좀 탈환하나 하루 정도. 그다음에 이제 데모는 신고가 자리라는 메리트가 좀 있고 오늘 바로 일단 한번 12% 정도 슈팅을 주고 좀 다시 밀렸는데 이 시간에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는 결국 이 뒤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수주 지원단 이제 11월 9일 내일까지죠. 내일 귀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여하튼 돌아오는 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뭔가 수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결국에는 나오지는 않는 역시나 가가지고 바로 계약을 뭐 수주 따오고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나. 뭐 물론 이제 갑자기 뭐 밤중이라던가 내일 중에 튀어나오면 좋겠지만 자, 그래도 일단 네옴시티가 그 뒤에 빈쌀만 앙세자가 또 중순에 G20 회의 이후에 이건 뭐 단독 뉴스긴 했죠. 근데 이제 15, 16하고 17일 날 뭐 방한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란에서 사우디 공격하냐 마냐 요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공격을 안 했고 그래서 요런 또 재료가 이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요런 거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투자부 장관 이제 방한 그 다음에 G20 회의에서 혹시 양자회담 아니면 뭔가 이야기가 좀 나오는지 빈살만이 G20 이후 방안에 대해서 17일 뭐 방안 유력하다 요거는 요번 연도든 해서 온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있지 않나. 자, 그래도 일단 네옴시티가 자리가 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좀 이제 데이 관점으로 갖다가 당일 뭐 뉴스 붙여주고 하면 그런 걸로 갖다가 지지고 볶는 관련 좀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뭐 히림이랑 인디에프 이런 것도 시간에 좀 밀렸는데 이래놓고 뭐 이제 빈살만 방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밀리고 하면 또 반짝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쪽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데이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또 여기가 과하게 투매가 나오면은 빈살만 기대감 있으니까 또 투매 나오면 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자, 그리고 오늘 원전도 괜찮게 움직여줬죠. 막판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요번 주 중에 이제 뭐 접촉 얘기가 있었고 요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웨스팅하우스가 1차 원전 그거에서 조금 시공에 대한 뭐 이것저것 수주를 한수원에 좀 떼주는지 그런 거를 일단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수원 폴란드 9일에 다시 만나서 40조 원전 사업 좀 본계약 논의 그래서 배터리랑 수소도 협력 요게 이제 단독 뉴스였거든요. 근데 일단 내일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서 40조 원전 사업 본계약 논의 요 기대감 때문인지 원전 쪽이 오늘 막판에 특히 G2파워랑 한신기계가 이제 뭐 외국인 프로그램도 조금 들어오면서 얘네는 이제 관심담에서 차트도 좀 좋아 보인다. 저점 계속 올리면서 살살 좀 돌리지 않았나 했는데 오늘 일단 좀 뿜어주고 시간에서 좀 밀렸지만 내일 일단 그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내일 또 슈팅을 만들어 주는지 그 정도를 묶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는 체코 총리, 뭐 한국과 원자력 협력 원회, 체코 같은 경우에 연내 우선 협상자 좀 그런 게 나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좀 중요하지 않나. 접촉해서 뭐 1차 원전에 대해서 좀 수주 더 떼오는지, 그 다음에 본계약 금액이 일단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전.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가 분명히 시장에서 엄청 강해요. 엄청 뭐 이런 것도 좀 밀린다 싶으면 또 끌고 올라오고 오늘 저 뭐야 KBG 이런 것들은 뉴스 없이 뭐 그린 케미칼도 그랬고 얘네들 날마다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합니다. 하루는 KBG 하루는 그린 케미칼 뭐 하루는 뭐 성우하이텍도 지금 시간에서 막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뭐 동국산업도 있었고 태경 PK도 있는데 자, 2차 전지 쪽은 저는 이제 금양, 미래나노텍, 이수학도 오늘 시간에서 여기서 5일선 깨진 자리에서 조금 버티는 모습 하더니 시간에 살짝 움직였는데 얘도 요번 달 중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 시운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은 이제 11월 10일로 알고 있어요. 그 제공시 콩고 리튬 광산에 대해서 뭐 인수할지 안 할지 좀 사업성을 따져본다고 했는데 그 기대감으로 이제 10일이다 보니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시장에서 괜찮게 움직여 주나
종목이 좀 강한 움직임이긴 하죠. 아직까지 5일선을 또 깨지도 않고, 그래서 뭐 33,000원 이런 곳을 좀 돌파 나오면서 또 신고가를 향해 가는지, 대신에 이제 분명히 자리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은 얘가 이제 월말로 좀 밀려서 그런지 힘이 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2만원 라운드 피겨 또 꾸역꾸역 또 살리나 그런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겠죠. 얘도 이제 신고가고, 거기다가 내일이면은 이제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좀 다시 올라오나. 자, 그래서 요런 2차 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내년 연초, 이렇게 좀 순서대로 보면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요런 것들에다가 일단은 뭐 일정들 이런 걸 뭐 기억을 하실 건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요것도 있죠? 현대차, 기아, 중고, 요거랑 월말에 SM 라이크 이거 있고, 이거는 내년 1월. 근데 보통 이게 내년 1월 시범 판매면은 아마 한 12월 중에는 그래도 언급이 뭐 한두 개씩 나오지 않을까? 관련주가 오토엔이죠? 오토엔이 지금 자리가 어디야? 오토엔 같은 경우 일단은 최근에 움직임이 있고, 그냥 밑바닥에서 눈치 보면서 슬렁슬렁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SM엔터, 이수만, 라이크 기획과 계약 종료 검토, 제왕, 이수만 물러섰다. 이게 이제 연말 중에 계약 종료, 플러스 SM은 내년 초 콘서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뭐 수소법 있고 한데,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은 옵션 만기. 지금 시장이 일단 미국 지수부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좋은 이유 중에 뭐 손으로 꼽자면은 일단은 중간선거 기대감이죠. 미국이 중간선거 끝나고 거기서 대부분은 좀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 좋았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또 버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플러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은 검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중심으로 갖다 테마는 결국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주로 오늘 유틸렉스가 조금 움직임은 좋아 보이거든요. 움직임은 좋아 보이는데 얘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얘가 이 종목은 제가 솔직하게 종목을 좋아하진 않아요. 유틸렉스를. 종목은 좀 잡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오늘 뭐 이제 폐암 뉴스도 있고 차트도 조금 좋은 흐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가 지금 시간이 밀렸는데 내일 혹시 뭐 8,500원이나 주변에서 좀 돌려주나. 그래서 이런 개별 이슈들부터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은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뭐 시장에서 개별 뉴스들, 뭐 이제 클리노믹스, 그 다음에 이제 뭐 MBT 이런 것들, 남성은 아마존 뉴스 그거 붙였었나요? 그 람보르기니 상장 얘는 붙이진 않았네요. 이런 거 가끔 다음날 그 람보르기니 뭐 상장 기대감, 알렉사 오토 람보르기니에도 실려있다, 뭐 그런 걸로 움직일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이제 뉴스가 붙어봐야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봐야 될 거는 네옴, 재건, 2차전지 메인으로 내일 원전 11월 9일 그 본계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당일 재료다 보니까 재료점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원전이랑 민영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카, 애플페이 등등 개별 이슈들 좀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